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데이터베이스 앞 시간에 배웠던 구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RFM이 어떻게 그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핸들링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매 데이터를 가장 최근에 얼마만큼 사용을 했고 얼마 금액을 사용을 했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구하는 것이 이번에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 있냐면 소스에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소스고요. 제가 한 거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이고 엑셀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그냥 보이는데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까셨으면 바탕화면 핸들링 1 핸들링에 클릭하시면 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억나시죠? 액세스 했을 때에 그래서 적용, 확인 그러면 꼭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는 필드에 들어가서 유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한 번씩 거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될 수 있으면 다 읽기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범주형이 아니고 다 명목형이 뭔지는 다 배우셨죠. 목록으로 바꾸시고 요것도 명목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은 연속이죠. 그러니까 숫자라는 거고 구매 일자도 숫자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최근에 최근에서 이거 산 거에서 최근을 이렇게 빼면 얼마만큼 최근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일인데 10일 전에 샀다라고 하면은 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속형으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32페이지 자주 사용하는 CLEM에서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CLEM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할 거고 파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필드를 하나 더 만들 거고 파생에는 뭐를 만들 거냐면 최근 구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데이트, 데이즈, 그 다음에 디퍼런스, 그러니까 날을 빼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데이는 요 데이트의 원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시면 요 구매 일자에서 구매 일자에서 이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 2012년 5월 30일 날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하고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따옴표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자로 취급을 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매일자라고 하는 거는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자하고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여기서 보시면 각각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주면 알아서 자기가 숫자로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는 꼭 문자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넣으시고 제가 하신 대로 따라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미리 보기 최근 구매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학생 같은 사람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1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최근이라고 보면 요거에서 요거가 210일이 지난 거고요. 그러면 오늘이랑 비교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이랑 비교를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은 today라고 대문자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today라고 대문자라고 쓰시고 요거를 지우시기 바라고 적용 그다음에 미리 보기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오늘하고 비교를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2012년
5월 30일.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고, 그래서 최근 구매라는 게 한 필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 필드가 더 생겼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필드가 생겼고, 구매한 액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레코드에 보시면 RFM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RFM 통합. RFM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시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를 합산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레코드를, 그러니까 여러 개에 있는 레코드를 통합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아이디가 뭐냐? 그러니까 뭐로 모여줄까? 라는 거고요. 뭐로 모일까? 아이디죠. 그러니까 주키를 넣으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고정 날짜로 해서 오늘로 할 건지 아니면 언제로 할 건지, 우리는 2012년 5월 30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날짜는 구매 일자, 값은 최근 구매 금액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최근 구매는 우리가 넣었는데 그거를 따로 구하지 않고도 이거를 통해서 바로 구해진다. 그럼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적용을 눌러볼까요? 미리 보기. 그러니까 최근 구매는 56이라는 거죠. 56. 이 사람이 가장 최근에 구매한 거는 56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빈도는 3번을 구매를 했고요. 통화는 250만 원인가? 20, 100, 1000만, 250만 원 정도 구매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얼마를 구매를 했고, 최근 얼마 냈고, 빈도는 몇 번 했고, 통화는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시면은 몇 날 이후부터 트랜잭션만 계산을 해라 라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RFM 데이터고요. 그러면 각각 RFM 등급을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등급을 줘보는 거는 어디 있냐면 필드 작업에서요. 필드 작업에서 RFM 분석. 왜 필드 작업일까요? 그러니까 최근 빈도가 다 구해줬고, 각각마다 최근 빈도가 다 구해줬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것도 다 구해줬고, 그 다음에 그 구매한 금액도 다 구해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RFM 분석. 그럼 최근은 뭐냐? 최근은 최근, 빈도는 빈도, 통화는 통화. 그러면 최근은 가중치를 여러분들이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더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는 통화 같은 경우에 보통 1,000원, 2,000원, 뭐 만원 그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많으니까 여기에 조금 가중치를 적게 주는 거고요. 빈도 같은 경우도 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가중치는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넣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면 제일 마지막 쪽에 RFM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RFM 분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룰로 봤을 때는 요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네요. 가장 높은 점수고, 가장 높은 점수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게 이제 RFM 분석이 다 끝난 거고, 우리가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각각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샀는지를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알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전반적으로 다 한 거고, 이 사람이 뭐 명품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구매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합산에 대해서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를 모를까요? 미리 보기를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없나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곳에서 이거를 물건을 샀는지가 없죠. 어떤 곳에서 물건을 샀는지, 얼마만큼 샀는지도 없고. 이제 그걸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그럼 한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레코드에서 레코드를 선택을 해야겠죠. 레코드. 왜 레코드에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각각 레코드의 구매 품목별로 합산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구매 품목별로 합산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에서 선택을 누른 다음에 선택에 더블 클릭을 하고, 그럼 조건은 어떻게 주면 될까요? 조건은 구매, 그래서 뭐 구매 품목이 정말 맞을까요? 구매 품목. 그래서 데이터 보기를 하면 구매 품목이라고 적혀 있죠. 구매 품목이 적혀 있고, 구매 품목에서 우리는 명품에 대해서 하고 싶다. 명품에 대해서 명품만 뽑아라. 이것만 포함을 시켜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면 명품만 이렇게 뽑아져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죠. 명품만 뽑아져 나왔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명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명품을 한 개밖에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고요. 그러면 명품만 나왔으면, 이제 명품이 나왔으면, 근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통합하는 작업.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RFM 요거만 다른데,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행의 데이터에 있는 거를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시 클릭을 해보면, 그래서 키필드라고 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합쳐줄까 라는 거고, 여기는 우리는 id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구해줄까 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구매 일자가 필요해. 구매 일자, 구매 금액이 필요해. 그래서 구매 금액 합산하고 구매 금액 평균. 그래서 여기에는 확장 필드에 건강식품이었나요? 잠깐만요. 선택에 들어가서 명품이었죠. 명품이었고, 다시 키필드에 들어가서 ID 확인, 다시 구매 금액 확인, 여기에서 명품, 그러니까 새 필드는 명품이라는 이름이 다 붙게 됩니다. 레코드 개수도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레코드 개수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요 몇 번을 구매를 했는지를 실제로 다 카운트를 해주고요. 여기도 명품이라고 적읍시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하면 요 사람은 요거 구매를 했고요. 구매 금액은 이렇게 되고요. 명품은 이렇게 됩니다. 잘 아셨죠?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름을 바꿉시다. 조금 요게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주석에 들어가셔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사용자 정의 명품 확인. 여기 또 들어가셔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주석 사용자 정의 명품 통합 적용 확인.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를 더 해볼까요? 다시 선택해서 연결을 하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고, 뭐가 더 있었죠? 보시면 화장품을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구매 품목이 화장품인 것만 찾아라. 잘 됐는지 미리 보기. 화장품만 잘 했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구매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적용 확인. 그래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주석에 들어가서 헷갈리니까 화장품 적용 확인. 그 다음에 명품통 여기 다시 갖고 가서 연결을 시키고 다시 클릭을
클릭이 왜 이렇게 안 되지? 편집에 다시 들어가서 키필드는 뭘까요? 뭐로 합쳐줘야 될까? 아이디,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을 알고 싶다 라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화장품, 레코드는 뒤쪽에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확인.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편집에 다시 들어가서 미리 보기를 하면 맞게 들어갔죠. 요 사람은 3개 구매했고 2개 들어갔고 2개 들어갔고 잘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병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행을 합하는 거고,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에 있는 그 열들을 다 합쳐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가 병합입니다. 그래서 병합을 다시 가지고 오시고, 병합 가지고 오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을 시켜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고, 병합을 할 때는 키로 해야겠죠. 키가 가능한 키는 ID.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 보시고,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도 포함합시다. 전체 조인을 한번 해보고요. 한번 적용, 미리 보기를 하면은 쭉 이렇게 나온 게 볼 수 있고, 확인을 누르시고 잘 됐는지 한번 테이블을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를 검토하셔도 되고 테이블들을 한 번씩 쭉 보도록 합시다. 실행. 아까 작업을 했을 때 요게 테이블이 나온 거예요. 테이블이 된 거고, 그러니까 테이블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널이라고 하는 거는 0을 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교차 판매를 할 때 그 사람이 샀으면 1 아니면 0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조금 시차가 있긴 한데, 시차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장바구니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장바구니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바구니 분석은 여기 필드 작업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필드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필드들을 만들 거예요. 새로운 필드들을 만들 거고, 이분 변환이라는 필드를 만들 겁니다. 이분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에 만족하면 1, 어떤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0. 그러니까 산 거는 1, 안 산 거는 0.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에서 요걸 한번 쭉 연결을 시켜 주시면 이분 변환을 클릭을 해 봅시다. 필드 설정. 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거에 참 거짓 요거를 판단을 할까요? 라는 거고요. 구매. 그러니까 설정 가능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목에 있는 각각 변수들이고, 요거를 넣고, 필드 이름 확장자에는 뭐 구매 품목 건강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참일 때는 1, 거짓일 때는 0을 놓고,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각각 사람별로 통합을 해라. 그러니까 통합키는 뭐죠? 통합키. 통합을 하는데 아이디로 통합을 해라. 확인. 그러니까 한 행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샀다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품목을 샀으면 그 아랫줄에 자기 이름이 있고 또 다른 품목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어떤 품목들을 샀는지를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로 통합을 시키고 적용 확인을 한번 눌러 보시면 어떠한 것들이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샀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입니다. 중요한 정보고, 그거를 테이블 아니 병합에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쭉 구매, 건강, 어떤 사람들은 건강, 요 사람은 요 세 개를 샀고, 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요거만 샀고, 두 번째 사람은 요 두 개만 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연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관 분석에서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건 뭐냐면 시차가 조금 있잖아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맞지가 않는데 그 여기 이분 변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병합의 마지막 테이블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테이블 실행을 하면 아이디가 있고 최근 산 게 얼마 지났고 빈도 몇 번, 통화물 몇 번, 그 다음에 RFM 등급이고, 그 다음에 구매는 명품 구매가 얼마, 그 다음에 구매 평균이 얼마, 그 다음에 몇 번 샀고, 그 다음에 화장품 몇 번 샀고, 또 여기에 뭐 건강식품은 더 할 수도 있고, 그냥 각각에 대해서 일령으로도 다 만들었고,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을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지금 두 번째 시간에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마이닝을 돌리는 툴을 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작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두 번째 시간을 끝내고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클러스터링하고 연관 분석을 돌릴 거고요. 수업 시간 때 말을 했다시피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비통제 방법이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비통제 방법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